거주하다 군산 아들 집에 들른 70대 여성이 도내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판명됐습니다. 내과 병원과 거주지 등에 대한 소독과 함께 접촉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상담 전화나 검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선별 진료소를 찾기 전에 전화 상담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행정명령을 발동해 신천지 관련 시설 67곳을 임시 강제 폐쇄했으며 도내 교인 전체에 대해 문진과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 환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2명의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긴장 속에 방역 대책을 추진해온 지 닷새 만인데요. 대구의 코로나19 사태를 피해 군산 아들집에 들른 70대 여성으로 감염 경로는 일단 대구의 성당으로 추정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군산시 나운동의 70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확인돼 원광대병원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했습니다. 원래 대구에 거주하며 성당을 다녔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20일 군산의 작은 아들이 위험하다며 모셔와 함께 생활하던 분입니다. 대구 상황을 염려한 자녀들의 권유로 해서 군산 아드님 집으로 20일 날 오셨습니다. 자차를 이용해서 오셨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 증상이 나타나 군산에 온 지 나흘 만인 지난 24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틀 만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의 남편과 아들 부부를 자가격리하고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를 받은 충남 장항의 장봉열 내과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들 집인 나운동 연립주택과 번호표만 뽑았다는 동군산병원 등지에서도 접촉자가 있었는지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이후 이틀 동안 평소 복용하던 약을 받기 위해 군산과 장항을 돌아다닌 것, 유증상자 관리에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외부 출입이 없었고 마스크까지 쓰고 다녀 일단 바이러스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발생으로 불안감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내 시군 보건소 등에는 상담 전화나 검사 의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무작정 선별 진료소부터 찾기보다 먼저 전화 상담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시 보건소 덕진진료실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진료소를 찾아온 주민들이 검사를 문의하고 체온을 측정합니다. 그런 데는 전혀 안 갔어요. 간 일은 없어요. 지역에만 있으셨고. 네네. 네,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으시길래? 그냥 얼굴만 이렇게 달아오르길래 혹시 나오고 그냥. 지난주 도내에서 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 전주 지역의 경우 상담 전화가 300건 이하에서 1,400여 건까지 급증했고 실제 의심 환자 검사 의뢰도 지난주 월요일 14건이던 것이 일주일 뒤인 24일에는 104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하루 최대 40여 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민간검사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최근 검사 시간은 6시간까지 단축됐지만 검체 이송 등을 이유로 하루가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과의 인원으로는 검사를 하기에 업무량이 많아서 다른 과의 지원을 받아서 24시간 상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검사 대상자는 중국이나 대구, 청도 등 코로나19 유행 지역을 다녀오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무료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최소 16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듭니다. 무작정 오시다 보면은 교차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경과를 관찰하시고 그래도 증상이 악화되는 소견이 보이면은 선별 진료소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의심되면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해 상담을 받은 뒤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상황판에서 보듯 확진 환자뿐만 아니라 하루 사이 자가격리도 9명이 더 늘었습니다. 긴장감이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도내에서도 명단이 확보된 종교단체 신천지 신도 조사가 본격화합니다. 또 관련 시설의 강제 폐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신천지 교회입니다. 공무원들이 강제 폐쇄를 알리는 스티커를 문 앞에 붙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선제 조치에 나선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전라북도도 시설 폐쇄에 나선 겁니다. 자진 폐쇄는 자기들 의지대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지만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감염법에 의해서는 강제적인 것이에요. 시간이 너무나 지연되고 그다음에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고 그래서 폐쇄된 시설은 신천지 측이 밝힌 63곳에 전라북도가 추가로 파악한 3곳까지 66곳입니다. 앞으로 14일 동안 해당 시설의 출입이 통제되고 그 어떤 종교 집회도 금지되는데 자치단체는 매일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저희는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찾고 있다. 신천지의 전북 지역 교인 명단도 정부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도내 신천지 교인은 모두 11,000여 명 정도로 전국 신자의 5% 수준이고 명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이 이들 가운데 대구와 청도 등 코로나19 유행 지역을 다녀왔는지 여부입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은 당장 내일부터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도 11,000여 명 전부의 방문력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증상자는 자가격리와 선별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증상이 없어도 하루 2번씩 전화로 능동감시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을 다 조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전화 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중증도를 하지만 전수조사에 나설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 예비 신자의 경우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 이번 조사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북은 물론 국내 어느 곳도 더 이상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도내 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전주시는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정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수시로 소독하고 각 가정과 사무실에는 소독 장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인구 이동이 많은 전주역. 공무원과 주민들이 건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소독약을 뿌립니다. 역사 바깥쪽에선 산불 진압용 차량을 이용한 방역이 한창입니다. 덕진공원은 평소 시민들 접촉이 많은 호수 난간을 중심으로 소독이 진행됐고 갱리단길에선 이동용 방역 차량이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도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전주시는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정했습니다. 일부분만 하게 되면 빈틈이 분명히 생길 텐데 우리 시민들 전체가 나서서 전주시 소독을 전체를 하자.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해서 공동체 정신을 복원해서 개인에게 무료로 소독 장비도 빌려줍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일대를 1000번 가까이 소독할 수 있는 약품 20만 리터를 주민센터에 보급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당, 가정에서 주요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소독이 필요해도 약품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민들은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뭔가 지원을 해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심이 되고 있어요. 시에서 나눠준 소독약은 실내에서 사람의 손이 닿을 만한 곳을 위주로 뿌려주면 됩니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지만 사람에게 직접 뿌리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빌려간 소독 장비를 늦지 않게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와 검찰, 경찰, 군이 코로나19 관련 위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린 유관기관 회의에서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환자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군 35사단은 부대의 각종 행사를 자제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병력이나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송으로 도내 음압 격리 병실 치료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요구로 오늘까지 이틀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전북대와 원광대병원 음압격리병실 치료를 위해 옮겨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8개 음압격리병실 11병상에는 도내 확진 환자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5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경북에서 병실이 부족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자가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생협력 차원에서 일부 환자를 우리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3월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경제적 고통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도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돕기 위한 각종 자금 지원 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인 익산 보석단지의 올해 수출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가량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바이어들의 주문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시장인 홍콩의 보석 박람회도 취소된 데다 한국인 입국 금지국도 늘어나면서 주문 취소 물량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하고 상담이 취소되면서 오다 자체를 수주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약속돼 있던 그 수출 계획도 이제 취소가 되는. 전문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피해는 더 큽니다. 중국에 폴리에틸렌 원료를 수출하는 한 기업. 500만 달러 가까이 수출해 왔는데 춘절 이후에 중국에서는 단 한 건의 주문도 없습니다. 급한 김에 코로나19 긴급 자금 지원을 알아봤지만 일반 대출처럼 담보를 요구해서 모두 무산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하는 거하고 다 똑같은 어떤 그 거래 조건을 내세우고 담보나 이런 거를 다 요청을 하는데 담보를 낼 수 있으면 저희가 자금을 뭐하러 받겠습니까?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원 시스템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원해준다는 기관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규제를 과감하게 좀 털어주지 않으면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2달 이상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도산업체도 잇따를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익산 갑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총선 후보가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김수흥, 이춘석 예비후보가 나선 익산 갑과 안호영, 유희태 예비후보가 맞붙은 완진 무장 지역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